제 방식의 전기 통제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벼락을 칠 때 수많은 피레침 구조를 놔서 그 안에서 서브로 이렇게 몇 단계로 걸쳐가지고 또는 수십 단에 걸쳐서 자잘하게 피레침을 하나당 5개씩 연결이 된다. 그럼 이때 2단계로 해서 또 그런 식으로 계속 새끼 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전기를 흡수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기선이 타지만 않으면, 전기선을 그렇죠. 타지만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리선이 두꺼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두꺼워야 되겠죠. 구리선을 여러 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개보다는 여러 개입니다. 문제는 한 개보다 여러 개인데 그 여러 개 중에 여러 개가 전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얇은 두께면 안 된다는. 그럼 차라리 두꺼운 거 하나가 더 낫다는. 그럼 두꺼운 거 여러 개 하면 그게 더 이상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기선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선 전파를 갖다가 송수신할 때도 이 구조를 똑같이 따릅니다. 이해가 가시죠? 무선 전파를 송수신해서 어떻게 해서 전기를 무선 전송을 할 때도 이 구조가 들어간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그게 휴대폰, 그렇죠. 무선 스마트폰에 있어서 전력을 흡수시키는 빠르게 충전시키는 구조도 이에 해당합니다. 제가 제 방식의 병렬 방식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기선 하나가 있다. 그러면 여러 이해하기 쉽게 하기, 기술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산업 제품에서 로맥스 쓰겠습니까? 안 쓰겠죠. 두 개의 선의 로맥스는 있으면 그 안에서 승합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두께를 3개나 4개로 이렇게 분할하면 도로로 얘기를 하자면 2차선으로 가던 게 8차선으로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힌다고. 두꺼운 하나의 선으로 딱 해도 좋지만은 그래도 되긴 돼요. 그거보다는 이게 더 질서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전체 전력이 크면은 이게 커가지고 하나 약한 이게 두께가 좀 약해갖고 타는 구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전체가 저기 필요로 100을 수용할 수 있다. 하나의 전기선이, 하나의 구리선이. 그러면 그거를 좀 더 120 정도는 널널하게 늘려줘요. 약간 전기의 구리선의 두께를 더 두껍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것이 제 방식의 병렬 방식이라는 거죠. 건전지 3개에서 그 하나로 들어올 때 그 전전지 3개를 전기선에서 전기가 100씩 출발을 시킨다고 합시다. 건전지에서 이론적으로. 그럼 그거를 100을 수용할 수 있으면 정체 상태가 생기는 거겠죠. 100밖에 안 들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의 병렬 방식을 약간 사기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3개의 선, 로맥스 선이다 그러면 100씩을 수용할 수 있는 3개의 선을 놓으면은 300이 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 방식을 이게 이제 제 방식의 병렬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휴대폰 충전을 순식간에 고속 충전할 때도 이 방식을 선택을 하시는데, 휴대폰이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각종 기기의 방식도 이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전력을 충전을 시켰다. 그러면 도로를 그 충전을 시킬 만한 충전기에 보통 220에서 들어오는데 변환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전기차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전기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있는데 그것을 8개로 쪼개자 그랬잖아요. 작은 크기로. 그래서 격벽 처리를 하고 그 안에서 전력 분배기를 놔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전기를 충전소에서 플러그 하나로 꼽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8개를 다 꼽을 것 같습니다. 다 꼽는 구조로 가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면 순간적으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전기 공급기가 있어야 되겠죠. 제 방식이 들어가는데 서로 두께가 틀린 두께가 틀린 금속체죠. 금속체 알루미늄이 됐든 구리가 됐든 그래서 얇고 중간 두껍고 이런 것을 하면은 이제 그 안에서 전기가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소 나노 크기로 해도 되고 입자 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 없는 이렇게 전기선처럼 구조처럼 이렇게 구리선처럼 만들면 전류가 그 안에서 흐르게 된다고 얘기를 했고,
동일한 입자 굵기를 놔가지고 서로 연결하는 그 선만 있으면 전기가 저장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구조는 절연을 해주고 이런 것을 배터리 셀로 계산하자면 몇 개를 배치해가지고 전력 공급선으로 잡고요. 그 안에서 서로 전력을 필요한 만큼 전선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배치를 해준다는 거죠. 어떤 것은 로맥스선이다라고 이해를 했을 때 하나가 들어간 데가 있고 어떻게는 세 개가 들어간 데 있고 두 개가 들어가 이런 식으로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주는 전원 공급 장치다. 아주 미니 사이즈로도 가능하고 나노 크기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론적으로 전원 공급기가 있어서 8개의 리튬 이온 배터리에게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수용을 할 때 이런 전원 공급기가 하나가 실제로는 2개나 3개 정도밖에 전원을 공급하는데 전기 수용량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몇 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3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3개 정도만 그럼 그렇죠. 전원 공급기 능력이 커지면 좋은데 이게 공간에 또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원 공급기 안에 전원 공급기를 둬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전원 공급기 안에 3개씩을 처리할 수 있는 미니 전원 공급기를 3개를 두면 총 9개 전원 공급기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겉으로 봐서는 하나인데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 셀처럼 만들어 놓죠. 전원 공급기조차도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금방 충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안에 숫자를 많이 넣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스마트 스피커 얘기를 할 때도 스피커 안에 스피커를 많은 스피커를 둬가지고 동시에 신호를 내면은 엄청난 큰 중폭이 된다고 이 방식으로 제가 스피커를 만들고 스마트폰도 이 방식으로 만들면 제 기술적으로 침해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 이렇게 축이 있다 그러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놓거나 또는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굵기가 같은 구리선을 감아놓고 해서 구리선을 많이 뽑아내가지고 근데 원래 이제 원형 연구 자석을 뒤에다 배치하는데 그 중에서도 연구 자석을 두꺼운 걸 배치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두께가 틀린 그 연구 자석을 뒤에다 배치하거나 원통형으로 360도로 배치하면 소리가 더 증폭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원을 내려가지고 구리선을 내리는 거죠. 스피커를 2개 할 거, 1개 할 거, 안에다 미니 구조로 10개를 놓거나 이렇게 구리선을 회전 중에 이게 축에 감아진 구리선을 2개 나오잖아요. 그 2개를 4개로, 6개로, 8개로 더 많은 숫자로 해서 스피커를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스피커 제도. 하나의 스피커 안에 미니 스피커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설명 구조를 얘기를 했어요. 또 안에 축이 하나 더 이렇게 계속 있어가지고 그 구리선을 연결시켜서 그 축을 또 감아놓고 축에다 구리선을 감아놓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굵기가 같은 구리선 해도 돼요. 그래서 또 줄을 내려놓고 해서 서브로 계속 연결해서 2개 축 하나에 구리선 감겨져 있는 걸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선을 내려가지고 스피커를 또 증식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의합니다. 스마트폰 안에도 똑같은 방식이 다 스피커 제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제 방식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폰 안에도 또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레이더 소자다 그러면 거기다네 안테나 하나 들어갈 거를 10개로 들어간대. 큰 거 10개 들어갈 바야 미니 사이즈로 100개 들어간다. 아주 미니 사이즈 100개 들어갈 바야 아주 미니 사이즈라도 1000개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목적이 좀 전파를 갖다가 좀 굵은 전파를 써야 될 거면 서로 몇 개의 팀을 10개에다 그럼 10개의 안테나를 같이 합쳐가지고 전파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미세한 구조로 1000개의 전파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렇죠. 쓸 데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미니 사이즈라도 미니 엄청 작은 사이즈라도 그게 낫다라는 거죠. 이 방식의 레이더 소자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이걸로 이제 영상 촬영도 가능하고 묶어갖고 공격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점 전력의 세기를 적게 하면 영상 촬영이 되는 거, 상대방이 놓치지 못하게 다시 되돌아오는 전파가 되는 거고 박쥐처럼 촌바 싸갖고 되돌아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런 레이더 소자를 그렇게 A사 레이더에서 똑같은 사이즈를 놓을 게 아니라 대중소, 미니 수많은 사이즈를 그 적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최대한 집어넣어서 제일 레이더 소자 방식에 큰 거 10개 그 안테나 구조 들어갈 바야 거기다가 아주 미니 초미니를 할지라도 1000개 숫자를 많이 늘려서 넣는다. 이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TV 전자빔에서 쏘는 횟수도 레이저 소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미니 사이즈로 전자빔을 신호를 쏘는 처리 장치를 늘려가지고 보다 많은 신호를 쐈을 때 이것이 이제 TV 액정에 맸을 때 고화질을 만들어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제 방식에 의합니다. 그리고 레이더 소자 방식이나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 목표물에 대해서 각도를 이제 여기 전파를 쏘면은 그 각도가 사방으로 전파가 퍼져나가잖아요. 여기서 출발을 똑같이 시켰을지라도 각도가 점점 벌어지겠죠. 전력이 약하면. 그래서 특정 어떤 구체적인 어떤 대상물에 대해서 집중할 때는 제 방식으로 뭐 돋보기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전파의 숫자를 좀 더 많이 배치해 갖고 집중해서 사람이다 뭐 차량에다 집중해서 더 많이 쏘므로써 또 확대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대할 때는 그런 방식을 택한다고 돋보기 방식으로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파를 숫자를 보다 많이 거기다가 대상물을 향해서 쏘므로써 집중해서 보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약간 그 전파를 집중시켜 주기 위해서 출력을 높여준다든지 전파의 각도를 그쪽으로 표적을 포커스를 맞춰준다든지 뭐 이런 기술 구조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수용 구조 부분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령 하나의 전기가 이렇게 충전기에서 들어왔다고 합시다. 들어왔는데 내가 전기가 1000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용 구조는 100밖에 안 되면 시간이 훨씬 10배로 늘어나겠죠. 그럼 이 1000에 100 정도의 수용할 수 있는 것을 10개로 늘려버리면 12개로 늘려버리면 순식간에 급속 충전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전기 충전 셀이 있다. 전기 충전 셀인데 리튬이온 배터리로 얘기를 하자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큰 거 하나 들어갈 바야. 그렇죠. 하나의 플러그밖에 안 되잖아요. 작은 거 8개로 나눠 가지고 각각을 플러그를 꽂으면 금방 충전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충전소에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귀찮거나 이렇게. 그러면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안 되면 그냥 전원 공급기를 차라리 마련해 가지고 여기서 전력을 배분해 준다는 거죠. 전원 공급기 안에 전원 공급기가 있을 수 있는가? 있습니다. 이게 전원 공급기 안에 다 스피커 구조를 제가 스피커 안에 스피커를 다 여러 개 미니 사이즈라도 많은 사이즈를 넣어놓듯이 전원 공급기 안에 미니 전원 공급기를 대수를 많이 해주는 거죠. 전원 공급기는 겉으로는 하나지만 안에는 전원 공급기 3개의 리튬이온 배터리에게 수용을 해줄 수 있는 전원 공급기나 각각 한 개의 전원 공급기, 각각 한 개의 리튬이온 배터리에게 8개의 전기 리튬이온 배터리로 큰 거를 분할해서 작은 걸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한 개씩 담당할 수 있는 전원 공급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문제예요.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빨리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기 충전사에서 충전을 했는데 전기를 필요로 한 만큼 제 방식의 병렬 방식으로 로맥스 4.0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전기선으로 들어온다. 원래는 2개죠. 2개인데 이 한쪽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쪽 부분을 4개로 똑같은 사이즈를 4.0 사이즈를 4개로 하면 전력이 더 많이 빨리 들어오겠죠. 그럼 이것을 각각 분할해 가지고 전원 공급기니까 플러그라고 생각을 하고 중간에 이 장치가 하나 있어 가지고 전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8차선 도로 정도의 8차선 도로 정도의 뭐라 그럴까? 원래 전기가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전원 공급기에서 400이 들어온다고 해요. 400이 들어오는데 내가 수용하는 구조가 100밖에 안 된다면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러면 로맥스 4.0을 갖다가 원래 2개짜리 전선인데 한쪽만 얘기를 한다 그랬죠. 4개로 늘려가지고 각각 꼽아주면 플러그라고 해가지고 플러그를 이론적으로 달았다고 합시다. 플러그를 단 구조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동시에 내가 400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수에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곧바로
이 전원 공급기의 중간 공급 장치를 통해서 전선이 각각 분할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각각 절연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각각의 전선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으면은 로맥스 리튬이온 배터리 8개 동시에 충전 구조가 된다는 엄청 빨라진다는 거죠. 중간에서 전원을 공급적으로 전기 충전소에 받아들이는 전기를 나눠서 분할해 주는 이런 중앙 공급 장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기차를 만드시면 제 방식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시죠? 제가 가스 분배기도 얘기를 했는데 수소 드론이나 아니면 자동차 어디서 수소를 직접 태워서 간다고 했을 때 수소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고요. 산소 만나게만 싸워서 폭발하니까 따로따로 배치해서 온도를 각각 높여주고 다시 각 연소실로 들어가는 딱 분량만 수소산소를 섞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섞어주는 수소산소는 잠시는 균일하게 섞을 수 있죠. 섞어가지고 그것을 중앙에서 가스 중앙 분배기가 있어가지고 그를 통해서 각 연소실의 숫자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곧바로 남기지 않고 곧바로 분배해서 보낸다는 거죠. 그때 대중소의 노즐, 연료의 사이즈가 각각 틀리게 들어갈 수 있는 가스를 중간에서 조절해주는 중앙 공급 장치가 조절 장치가 있다는 그것이 이제 제 기술 구조예요. 드론, 비행기, 열차 아니면 배 아니면 그 자동차 모든 부분들 다 가능하다. 모든 산업기기에도 이 기술 구조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불안가스로 원래 쓸 수 없었는데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로 인해서 불안가스를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불안가스를 따로따로 조정하면 된다. 뭐하러 싸우기만 만나기만 싸우는데 뭐하러 같이 사냐. 따로따로 배치해가지고 딱 거기 연소실에서 태울 때만 그때만 딱 결합시켜 갖고 공급을 해주면 된다라는 아이디어. 그래서 이제 불안가스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제 방식은 항상 연료를 온도를 높여 놓습니다. 연료 온도를 높이지 않는 대비해서 균일하게 타고 완전 연소를 지향을 하게 되고요. 이 기술 구조에 의해서 추력이라든지 항속거리, 주행거리가 50% 이상 최소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의합니다. 그리고 산소 양을 많이 공급을 해주면은 좀 더 강한 추력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공기를 많이 들여와서 그런 것도 있겠죠. 압축 공기 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공기가 팽창을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구조도 있을 수 있으나 실제 폭발력은 그렇죠. 산소를 많이 공급해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연소의 추진력이 늘어나는 거지 공기를 많이 들어왔다 해서 추진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기의 팽창 부분으로 인해서 좀 더 추진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블레이드를 없애버리고 서로 하나의 그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제 기술 구조로 해서 공기를 사방대에서 끌어들여서 여러 군데자라는 뜻이죠. 2군데, 3군데, 5군데 끌어들여서 동시에 그것을 압축기, 유압 방식으로 압축기를 통해서 압축을 해가지고 사방대 연소실에 했다가 공기를 통로를 통해서 각 연소실에 나눠주는 이런 장치가 있다. 블레이드를 대신한다라죠. 그래서 이렇게 블레이드가 없어짐으로 단가도 싸고 연소실을 갖고 블레이드가 그 비행체를 추진해 갖고 분사해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수소가스나 산소가스 이런 것들이 태워서 그것이 열의 힘으로 의해서 태우는 열의 힘에 의해서 비행기가 움직여지냐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블레이드가 됐든 어떤 공기만 주입해 주면 된다. 산소를 많이 주입해 주는 것이 추력을 높이는 것이지 공기가 핵심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기가 부피를 팽창시키기 위해서 연소실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공기를 조금 주어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납축 배터리 같은 데도 이게 뭐냐면은 납축 배터리 같은 데도 그게 직렬식으로 돼 있는 것을 병렬식으로 바꾼다 그랬죠. 병렬식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납축 배터리가 이론적으로 지금 6개잖아요. 근데 그거를 8개로 이제 늘리거나 12개로 늘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론적으로. 그럼 거기다가 하나의 전선은 이게 100밖에 전기가 흐르지 않은데 직렬로 하면은 100밖에 흐르지 않죠. 그러나 이것을 팀별로 3개나 4개 이것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전력을 300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때그때 파워 있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이것도 셀도 팀별로 할 수 있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전선의 굵기가 로맥스 이제 4.0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선으로 오는 것을 3개로 처리를 해가지고 전선이 이제 두껍게 하는데 두꺼운 하나의 선으로 통합해도 되는데 이거 숫자를 늘려가지고 도로처럼 만든다는 거죠. 2차선을 4차선으로 4차선을 8차선으로 만들어서 질서 있게 자동차들이 운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전기가 질서 있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 뜻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병렬 방식은 처리된다는 거. 그리고 구리선의 두께가 똑같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적인 전기라고 하고 구리선의 굵기가 기존보다는 훨씬 두꺼우면서도 틀린 이런 전기선을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전선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딱 붙여놓으면 왔다 갔다 이런 형식이나 전파를 형성을 한다는 거죠. 전기의 파동 방식의 전기를 형성해서 강력한 구동이 된다. 이 방식을 모터에다 똑같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놓으면 그렇죠.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터를 강하게 구동시켜주는 동적인 전기가 된다. 파도로 얘기를 하자면 잔잔하게 물의 양은 똑같죠. 근데 잔잔하게 움직일 때는 별로 유력이 없어요. 그러나 풍랑을 칠 때는 그 유력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위력적인 전기로 인위적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때 필요한 방식이 전선의 구리선의 굵기를 틀리게 한 노맥스 선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틀리게 만들어줌으로써 그것이 전기가 왔다 갔다 붙여놓은 거 절연 구조를 만들지 않습니다. 한 구리선 안에 붙여놓으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전 세계도 없는 기술 구조예요. 전 세계 지적재산권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에서 이제 스마트폰도 이런 기술 구조를 가졌다. 그러면 이제 전원 공급기가 있어서 중간에 전원을 공급할 때 각 필요로 하는 그 전원 공급기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 밑에 서브 구조로 전원 공급기 밑에 많은 스피커의 안에 작은 스피커가 있듯이 전원 공급기를 전원 공급기를 많이 수자로 배치해서 각 부품마다 빠르게 전원을 공급을 해준다면 그렇죠. 엄청나게 빠르게 빠르게 충전이 되거나 충전 구조다 그랬을 때도 충전도 빠르게 되고 각 부품의 전력을 배분해주는 전원 공급기다 했을 때도 똑같은 기술이고요. 전원 공급기 안에 미니 전원 공급기가 다수 있는 거다. 이해가 가시죠?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기가 아니라 신호를 통제하는 무선 통제기다. 그랬을 때 드론 50대에서 나누는 것을 하나의 이런 휴대용 장치로 해서 가져갔다. 근데 그 안에 미니로 하나의 드론 하나마다 10개마다 처리해 줄 수 있는 10개에서 들어오는 전파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미니 무선 통제기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오. 그러면 각각의 순서가 빨라집니까? 안 빨라집니까? 또는 그거를 그러면 이런 그 무선 통제기 자체가 통째로 하나 있는데 그 안에서 작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개씩을 처리를 하면 금방 송신이 속도가 빨라집니까? 안 빨라집니까? 빨라지죠. 이런 방식으로 무선 통제기를 만드시면 제 방식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당 10개를 처리한 게 아니라 하나당 5개를 처리하게 하면 10개가 안에 무선 통제기가 안에 들어가서 무선 송수신을 통제하는 통제기가 10개가 들어가면 하나당 5개씩만 담당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20개로 늘려 봅시다. 자, 20개로 늘려가서 하나당 50개인데 하나당 3개 정도만 담당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당 3개 정도 담당할 수 있는 작은 무선 통제기다라고 생각해요. 신호가 더 빨라지죠. 이런 식으로 다 스피커 구조처럼 다 무선 통제기 구조를 그 안에 넣어놓는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유선포도 이게 신호를 이것도 반도체나 기판,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컴퓨터도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모든 신호를 통제할 때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 포트 방식이다. CCTV가 40개가 들어온다. 그러면 꽂아서 했는데 신호를 갖다가 처리하는 장치를 그렇죠. 이렇게 미니 유선 포트기를 미니 안에 톡 넣어가지고 하나당 3개씩 담당하는 오빠
담당하는 일진이라고 그래. 담당하는 그게 그 유선을 3개짜리를 담당할 수 있는 그 유선 포트를 갖다 미니 사이즈라도 넣었다 그러면 총 30개 40개 들어오는 거를 금방 신호를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 밑으로 다시 해서 이걸 신호를 담당하는 전체로 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그러면 얘는 혼자서 유선 통제기나 무선 통제기 혼자서 이게 40개짜리 만약에 그 유선 포트 방식으로 해갖고 CCTV 이런 거 혼자서 처리를 하려면 많은데 얘네들이 중간에 대리점 구조로 해서 분산을 시켜갖고 담당을 해주니까 그 대리점만 상대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4개씩 신호를 처리를 해주는 유선 포트가 안에 들어가면 CCTV다 했을 때 그 안에서 다시 하나로 통제해주면 나는 그렇죠. 40개를 한꺼번에 상대할 필요가 없이 4개씩짜리 처리해주는 10개만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좀 더 더하면 중간에 또 터미널 중간에 또 하나 이렇게 중간 왕도매처럼 만들어 갖고 처리할 수도 있으나 불필요하죠. 그래서 10개 정도만 신호를 처리해주면 돼. 굵은 거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신호선이라고 했을 때 선을 이렇게 나누어야 됐을 때 너무 복잡한 구조를 피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유선 포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제 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신호 처리에 있어서는 이렇다는 거죠. 전기 처리도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기 처리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무선으로도 할 수 있고 유선으로 이런 방식의 기술 구조를 가지면 제 기술 구조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그리고 전력이 들어오는 것을 한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들어오는 전기를 처리하는 게 낫습니까? 10사람이 달라붙는 그렇죠. 그럼 기계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달라붙어 갖고 그 일을 처리하는 게 낫습니까? 10개의 기계가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충전 구조라고 했을 때. 예. 그럼 10개가 처리해 주는 게 훨씬 낫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방식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죠. 10개가 처리해 가지고 대리점 방식으로 해서 각 뭐랄까 저장 구조다 그러면 저장하는데 사방대 이렇게 셀이다 그러면 셀에 각각 충전을 10개의 셀이 있다. 충전 구조가 있다 그러면 내가 10개의 충전하는 대신 기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력을 꼽았을 때 10개짜리로 순식간에 분할이 되고 전력이 거기서 10개가 각각의 10개 셀, 10개 총 10개 전기 셀이 있어 충전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속도가 빠르겠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무선 포트 방식으로 해서 컴퓨터는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내가 신호를 분배를 해준다 그러면 그리고 무선 포트 안에 수많은 무선 포트 미니가 있어서 각각을 담당해주면 내가 혼자서 다 처리하려 그러면 그렇죠. 이게 힘들죠. 그래서 대리점을 만들어 놓듯이 또는 왕도매를 만들어 놓듯이 이런 식으로 새끼 쳐가지고 수많은 그 일을 담당해주는 부하들을 무선 포트 부하들을 많이 배치해 놓으면 이 안에서 금방 그 안에서 그 일을 처리해 준다. 전기를 분배해 줄 때도 좋고 가스를 분배할 때도 가스 중앙 공급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가스 중앙을 40개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혼자서 다 처리하기 힘들다. 그러면 새끼 부하들을 갖다가 10개 가스 중앙 공급기들을 미니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나는 얘네들만 대리점만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얘네만 상대하고 10개로 분할해 주면 거기서 다시 각 연소실로 가스를 공급을 해준다. 또는 어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대리점 체제를 만들어 놓거나 앙도명처럼 만들어서 신호를 처리해 준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무선 포트 안에 작은 무선 포트들이 대리점 체제나 왕도매 체제나 이게 많이 들어가 있고 유선 포트 안에 나 대신 일을 처리해 주는 부하들 무선 포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무선 포트들이 많이 들어가 유선 포트라고 했을 때 어떤 컴퓨터 안에 제품에 대해서 전기를 배분하거나 또는 신호를 갖다 주고받는 구조에 있어서 그리고 10개의 대리점 체제가 나 대신 해주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혼자서 다 처리하는 것보다 이런 작은 구조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무선 포트로 해서 무선을 신호를 처리하든지 유선 포트로 인해서 전기 신호나 신호를 처리하든지 케이블 TV도 유선으로 들어오죠 신호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배분할 때도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고 신호를 배분할 때도 송수신할 때도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무선 전파는 서로 파형이 틀린 묶음 전파입니다.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네 개든 수학적인 구조로 얘기했을 때 수십억 어떤 전파를 어떻게 같이 썼는지 수학적으로 알 수 없어요. 수십억, 그래서 뭐 숫자의 무한 조합이니까 수억 개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은 기존에 이동통신에서 같이 전파를 두 개 묶어서 쐈던 이런 방식, 서로 각각의 신호를 따로따로 이렇게 처리하거나 신호를 갖다가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런 파형이 똑같은 전파를 사용했던 이런 방식과는 틀리다. 이건 전파의 비밀 조합이다. 그래서 전파 방식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개에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원래 이게 A사 레이더에 쓰이는 기술을 이렇게 휴대폰 같은데 이렇게 쓰이는 거죠. 무선 전파 기기로. 이 방식은 제 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제 기술 구조, 뭐 그렇죠. 이거 기술료를 지급하시고 쓰세요. 도둑질 하지 마시고. 도둑질해서 제품 만들면 도둑질인 겁니다. 만드는 사람도 부끄럽고 나중에 도둑 났을 때 문제 생기는 겁니다.